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축구와 관련하여서 라이프치히는 최근에서의 5번 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을 하면서 중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미넨의 승점 1점 뒤진 리그에서는 2위로 라이프치히는 프랑크 원정에서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경기를 주도했고 풀센의 골도 있었지만 승점 3점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소보슬라이와 풀센, 안드레 실바가 전방에서 찬스를 맞이하고 있고 하이다라, 아담스는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바르디올이 주전 센터백으로 나선 이후 수비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도르트는 4연승을 거두며 선두 미넨을 압박 중입니다. 최근 두 라운드에서는 대체 불가의 스트라이커인 홀란드가 부상으로 빠져있음에도 2골차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약했다는 것을 부정하긴 어려운 게 빌레펠트와 쾰른 등을 상대했었습니다. 아자르가 제로톱으로 자와 루이스와 브란트 등과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홀란드와 레이나의 결장 공백이 아쉽습니다. 게레이로와 슐츠가 부상으로 빠진 측면도 100% 전력은 아닙니다.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해보는데 두 팀은 같은 날 홈에서 챔스 일정을 치렀기에 스케줄상으로는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두 시즌간 수입을 당하는 등 라이프치히가 유독 도르트문트 상대로 약했던 건 사실이지만 홀란드와 레이나 게레이로가 빠져있는 이 경기는 기회로 보입니다. 아담스와 라이머 하이다라와 캄플 등 3선 자원들이 비첼이 이끌 원정팀 상대로 점유율을 높이어 경기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고 올모와 소보슬라이 등 개인 기량이 타고날 선수들이 기회를 해결할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전 연패를 끊어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프치히 PSG를 상대한 주중 일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하였으며 최근에서 4번의 경기에서 패배가 없이 승점을 꾸준하게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홈에서 승리를 노리며 최근에 5번의 경기 중에서 3번의 경기에서는 멀티로 득점을 기록을 하게 된 공격진의 활약이 좋습니다. 이들을 앞세워서 공세를 시도할 것이 유력합니다. 홈 2점을 앞세워 공격적 운영을 시도를 하며 공격 전개 중심은 측면입니다. 앙헬리뇨 무키엘레 2선에서의 측면적인 조합에 적극적 공격에 가담으로 호슈메리 옹쿵쿠 1선 측면 조합에 있어서 개인 간의 전술 우위를 앞세워서 기회를 반복을 합니다. 공격진 전반의 득점력 유지가 좋으며 소보슬라이드, 대체 자원들의 득점 지원을 더해서 리드를 잡습니다. 다만 최근의 일정에서 실점 빈도가 높은 곳으로 측면 조합의 배후 공간 노출 문제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이 두 곳에 있어서 라이프치히 축구팀은 상대 역습 허용으로 일격을 맞습니다. 이곳은 직전 경기에서 상대 위험 지역 부근에서 시도를 한 패스 빈도는 232회입니다. 상대 78회에 비하게 되면 월등히 높으며 공격 전개에 가담을 하는 자원들의 유연한 움직임과 부부 전술 완성도 유지로 인한 결과입니다. 17회 슈팅 시도 중에서 12회가 상대 위험 지역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도르트문트 최근의 일정에서 3연승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주중 일정에서 아약스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을 하였으며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 까다로운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 일정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수비진 안정감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곳은 원정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이기에 신중한 운영을 시도를 합니다. 다만 측면 수비진에 발생한 불안이 치명적입니다. 활용 가능한 자원이 마땅하지 않으며 측면 공격 자원 울프를 수비진에 배치하고 있지만 안정감은 크게 떨어집니다. 측면 열세로 위기를 반복할 것이 유력합니다. 측면 활용이 좋은 상대를 맞아서 고전을 하며 로이스 아자르 측면 조합을 활용한 역습의 속도는 좋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상대 배후 공략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최전방 자원, 홀란드 부상으로 꾸준한 득점 생산에 실패를 합니다. 이번 시즌 리그 일정에서 허용한 슈팅의 59%가 위험 지역 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전체 7위에 해당을 하는 기록으로 상대 전진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험 지역 장악 능력 역시 떨어진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RB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를 홈으로 초대를 합니다. 라이프치히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으로 화력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수비에서도 확실하게 힘을 보태는 곳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아직 큰 무대에 선발 출전을 할 만큼의 실력은 아니며 하지만 전술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국 내에서는 확실하게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중으로 최상위권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챔스에서는 상황이 다르며 기본적인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도르트문트는 가능성을 보여준 곳으로 홀란드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또한 대형 유망주 벨링엄까지 합류를 하면서 든든하게 구축을 하였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능이 너무 넘칩니다. 최근에 연승은 끊겼으며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다소 지쳐버린 곳입니다. 그래도 경기력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으로 챔스에서 무너지긴 하였지만 리그에서는 다르다는 점으로 홀란드가 외로워졌으며 산초의 이적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